안녕하세요. 12시 뉴스타파입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요, 내 앞에 놓인 것이 지뢰인지 오아시스인지 정말 한 끗 차이 같습니다. 오늘도요, 갑자기 나온 뉴스로 인해서 종목별로 급등락이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이니만큼 이 눈앞에 있는 뉴스들, 이것이 여러분께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잘 분간해 보고서 또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헷갈리시다고요? 이 시간 도와드릴게요.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요즘에는 대형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유가증권 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날 때 에이, 삼성전자 덕이지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오늘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주가 없더라도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장중에 2050선도 터치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현대차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양호하고요. 코스닥보다는 또 수급도 코스피 쪽이 조금 더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제가 앞서서 지뢰와 오아시스 얘기를 했었죠. 바로 오늘장에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크게 정말 가벼운 동전주처럼 움직입니다. 오늘은 지주사 SK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M&A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크게 좀 급등락을 하고 있죠. 일단은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서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고요. 회사 측에서는 현재 공시는 아니고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서 또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만큼 우리가 믿어도 되는 내용인지는 역시나 또 매체 보도기 때문에 알쏭달쏭한데요. 공식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이 소식 같이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는 또 삼성 엔지니어링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CJ 헬로비전 이로 인해서 CJ 오쇼핑이 또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대형주 쪽에서 굵직굵직한 이슈들 연말에 쏟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또 투자의 기회로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고민하고 계실지 함께 나눠볼게요. 참여 방법입니다.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돼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요. 제가 굳이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저희 시작하는 시간부터 전화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지금 출발했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요. 수화기 들어주세요. 또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2128-3388번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게시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또 식사하고 계시거나 밖에 계신 분들은 뭔가 무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면 체할 수도 있잖아요.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해 보시면서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려야죠. 오늘 포트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함께하고요. 또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현 운용역과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의 정재용 부지점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 분위기도 보니까요. 물론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던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좀 이 가운데서 특징을 짚어보자면은 대형주가 좀 더 강합니다. 이렇게 대형주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의 매기 쏠림이 꾸준히 좀 이어지니까 중소형주에는 좀 찬바람이 불거든요.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꾸준히 이어질까요? 사실은 상반기만 하더라도 중소형주 장세였잖아요. 하반기 이제 또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다면 대형주가 가는 게 인지상정일까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형주 가운데서도 이슈를 쏟아내는 이 대기업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그 다음 타자가 될까요?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저희가 좀 골라봤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게시판에도 이런저런 얘기들 주령님, 별아별아님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그리고 전화로도 진단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두령님과 티는 아이님 이렇게 또 글 남겨주고 계시고 사랑스러운 그녀님 지금 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오늘 좀 많이 계신데요. 그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좀 신청을 해주신 종목 보니까요. SK가
좀 올라와 있고요. 그 밖에도 한국전자인증도 있습니다. 먼저 SK부터 살펴볼까요? 이 종목 매수가부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되면은요, 지금 저희 제작진분들이 취합을 해서 올려주시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SK 오늘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를 좀 체크해 보시면은 네, SK는 지금 5% 정도 하락을 하네요. 25만 원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청해 주신 분께서는 20만 원대 후반에서 좀 매수하신 게 맞죠. 지금 신청된 내용이 취합이 되는 대로 저희가 좀 이 부분 짚어보겠고요. 저희 시청자분 외에도 아마 SK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내용들 좀 체크를 전반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형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입니다. 오늘 급등락합니다. 낙폭을 좀 줄이긴 줄이는데 또 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 나온 이슈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아까 오전에 이제 SK 그룹 자체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중에 17%까지 전반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산업은행 쪽에서 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보도가 사실 무근이다라는 발표가 좀 나오면서 다시 5%대로 지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수순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식적인 이제 조회 공식 내용은 오늘 오후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아직 공식적인 이제 공시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지금 이슈의 중심에 좀 있는 기업입니다. 이 SK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SK텔레콤이나 이노베이션 그리고 SK하이닉스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이제 이슈가 계속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만약에 인수를 실질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좀 큰 재무 부담이 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뉴스에 의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은 본업 자체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지분을 32%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의 지분을 2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큰 지분 가치에 대한 연결 법인으로 포함이 되는 업체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노베이션이나 SK텔레콤 모두 실적이 양호합니다. 양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좀 보면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PR 기준으로 한 10배 수준이고요.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한 9배 정도에서 10배 중간이고 PBR 기준으로 1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5조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내후년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순이익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좀 나오는 시기가 2016년 후반부터 약간 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중기적인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그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은 조금 줄여 놓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10% 정도 27만 원권역에 가지고 계신데 오늘 종가에 5% 약간 좀 덜어내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게 되면 SK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28만 원 정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엑시트 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비중 축소는 오늘 종가로 비중을 좀 줄이시길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이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K 들고 계신 분들 뭔가 좀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 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한 곱이 넘겼습니다. 현명하게 좀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돌발 악재를 만난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를 빠르게 회복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종목들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보니까 제가 반가운 분들이 많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뚱보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게시판에 좀 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좀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보여서 저도 오늘은 뭔가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종목 좀 짚어드릴까요? 오늘 3091번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DGB 금융지주인데요. 요즘에 금융주에 대해서 속속 진단 신청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신한지주도 좀 짚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지방금융지주사 DGB 금융지주입니다. 15,000원에요. 비중을 20%로 담아주셨는데 현재 10,0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50원이니까 현재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한 30% 정도 손실폭도 꽤나 크신 것 같고요. 이 종목들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면은 사실 은행주가 이렇다는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크게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좀 제가 일봉을 좀 봤다가 일봉으로 보니까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좀 밀렸네요.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나 싶은 국면인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수익을 내내주지 못했던 미운홀인데 과연 이제는 백조로 변모할 타이밍인지 궁금합니다. 김경훈 운영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은행 섹터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주들은 중기적으로 가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GB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미국 FRB가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의 방향은 위가 맞습니다. 위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방향이 언제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 금리는 올라갑니다. 금리는 올라가면 천천히 은행주들의 이제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도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금 거닐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좀 높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미국 금리의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이나 2015년 하반기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한국은행은 약간 좀 늦게 금리 인상에 대한 따라감을 어떻게 보면 보이겠지만 은행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는 그 중간값으로 약간 회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순이자 마진은 거의 바닥이다.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아마 바닥론이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보면 거의 2015년 기준으로 0.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지금 3분기 실적 예상치 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더라도 은행주들은 PBR 기준으로 거의 바닥권역에 지금 형성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이상 빠지진 않는데 이제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점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 인상을 좀 하면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는 수순에서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약간 이제 현금의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실 것을 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기 투자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15,000원에 매수하신 거면 약간 좀 높게 잡으셨기 때문에 요거를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수익을 내면서 팔기에는 약간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3,000원 정도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길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관점은 약간 좀 중기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올라갈 때쯤에 천천히 은행주들은 천천히 올라올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주가는 추가 매수 전제하에 13,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양시장의 흐름이 사뭇 다릅니다. 지금 경기장, 여기 잠실구장 가면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는데 저기 밑에 창원구장이나 문학구장 가면은 지고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어떤 종목을 응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트 색깔이 분명히 좀 다를 겁니다. 과연 오늘 포트폴리오 법상은 좀 어떻게 꾸려져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또 대형주의 강세가 요즘에 좀 이어집니다. 그러면 남은 두 달, 그리고 11월이죠. 11월, 12월 달은 포트폴리오를 뭔가 좀 대형주로 꾸려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상반기는 중소형주가 강했는데 하반기는 좀 대형주들 바닥에서 서서히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주의 강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뭐 환율이 1208원 찍고 지금 1137원인데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고요. 원화 강세, 그다음에 FOMC 금리 인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이제 9월에도 예상했는데 안 되고 또 10월, 12월까지 했는데 12월도 좀 가봐야 되고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 전체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시 신흥국으로 조금 도는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다가 6월부터 계속 매도했는데 거기서 매도가 이제 일단락되고 순매수로 좀 전환되는데 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바닥을 찍고 저평가 상태에서 바닥을 찍고 3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그 다음에 좋아질 거라 예상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다 기아, 현대차가 좀 글로벌에서 잘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MS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아, 현대차였던 수익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는 거고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했고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전체 시장 유동성 자금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유동성 자금이 지금 이렇게 시장 내에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이제 7월부터 막 갔다가 그다음에 몇 개 종목 가다 이제는 배당 확대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제 대기업들도 성장에 좀 한계를 좀 느낀 삼성그룹이 이런 데서는 이제는 주주한테 이익도 하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사주로 많이 매입을 하고 있죠. 각 계열사들이.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이익이 주주 이익 제고 차원이다. 그래서 계속 연말까지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주가 펀드 수익이 아주 좋았습니다. 3개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삼성그룹주가 이렇게 배당 확대책으로 삼성그룹주가 또 펀드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또 전기차 관련 테마가 계속 10월부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주가 이렇게 좀 강세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이 되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이제 낙폭 가den을 해서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향후부터 그런 것은 추세 상승이 좀 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시장이 중요한 것은 자금이 유동성 자금이 모이고 한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돌아가면서 그 업종 내 대형주 내에서도 그래서 대형주도 50개 코스피 50개 안에 있는 종목이 훨씬 더 강하고요. 200개 종목보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 몇 개 종목들 LG그룹, LG 이런 거 하고 그다음 자동차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몇 개 종목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가는 주도주 위주의 좀 집중 슬림하는 전략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이고요. 중소형주 중에 특히 소형주는 코스피 보면 지지선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것은 많이 내려갔다 사지 마시고 물론 장기 투자라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전략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중간중간에 힌트가 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토픽으로 뽑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LG화학하고 LG 정도, 그다음에 LG전자 이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려면 수급을 봐야 되는데요.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형 펀드는 유출이 3주 연속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신권에서 매수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고 이제 10월 1일부터 이렇게 10월 첫째 주째 셋째 주로 보면 10월 셋째 주에 이제 펀드에서 자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 자금 많이 나갔는데 대신에 10월 이제 셋째 주,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ETF 관련된 있죠. 금융 투자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그래서 ETF라는 것은 이제 장외 파생 상품들이 주로 수급이 있으니까 금융 투자에서 수급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ETF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금 증가액을 주로 통계로 보면
펀드는 좀 나가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는 ETF 관련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금융 투자가 좀 사는 게 좀 더 시장에 세다 이렇게 봐야 돼. 섹터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아직 당분간은. 그래서 지수를 보지 마시고 그중에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차주가 추가 상승률 오늘 급등하면서 네. 하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을 충분히 할 걸로 보이고 여기서도 한 5% 정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LG그룹주는 추세적으로 좀 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특히 LG학은 네. 지금부터는 한 번 사면 이익 나면 팔지 않고 계속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가면은 중소형주 상반기에 갔던 종목들은 안 가죠? 아, 네, 그러면 11월 실적이 나와서 좋게 나오는 것들만 가겠죠. 네. 그래서 화장품주나 여러 가지 도 보시더라도 지금 겨울에는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절적으로 주로 봄에 화장품주들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갖지 마시고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내년 봄에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강세 지속하나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명쾌하게 예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관성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오늘 눈에 띄는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LG그룹주들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럼요, 바로 포트 진단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올해 2015년 이제 한 2달 정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이렇게 쫙 되돌아봤을 때 좀 수익 내셨어요? 어떠세요? 6월 달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8, 9월 달에 좀 많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가 저희 전문가님께서 살짝 저한테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상반기에는 수익 내셨다가 왠지 하반기에 좀 어려워지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힌트를 좀 주셨는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과연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고 계셔서 이런 추측을 나왔는지 저희가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담고 계세요? 네, 시청자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종목명. 세월호부터 네, 8,300원, 네, 나이백 9,300원, 네, 모나리자 네, 5,690원, 네, 위메이드 네, 46,850원, 네. 바이오랜드 네. 35,000원, 나머지 5% 현금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종목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시총 1조 미만의 종목을 좀 다양하게 담고 계신데 어떻게 종목 좀 고르세요? 일단 차트나 분석, 향후 기업 실적, 네. 여러 가지를 잡고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를 꽤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연락을 주셨으니까 몇몇 종목은 수익 내고 있고요. 또 손실 보고 있는 바이오랜드 같은 종목도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뭐가 제일 고민이 되세요? 전체 종목이 다 궁금하긴 한데, 네, 일단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하고, 네. 세월호부터 전 종목이 다 궁금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들 종목이 상반기부터 가져오신 종목도 있고 최근 들어서 다시 좀 팔고 매수를 하신 종목도 많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좀 전반적으로 골고루 살펴드릴게요. 게다가 오늘 반찬 종류 수가 많아서요. 저희가 좀 서두를 테니까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시청자분 뭔가 좀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상반기에는 수익을 내다가 하반기에 과연 어디서부터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걸까요? 이 부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가 딱 맞았네요. 네, 딱 이제 포트 5종목을 딱 보고 현금을 봤더니 네. 개인 투자자에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그래서 건데요? 시간이 지나도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주식으로 돈을 별로 못 버는 네. 그런 투자자들이 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결과적으로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이제 복리효과처럼 누적이 됩니다. 3년에는 20%밖에 안 나지만 7년에도 30%, 40% 수익이 안 나요. 근데 10년을 들고 가면 수익이 연평균 전체 100% 이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갖고 있어 그 이후부터 이게 복리 개념으로 급증 가속도가 붙어서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의 결국 성공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수익이
평가손 났을 때는 들고 있어도 되는 손절하지 않은 종목을 사서 나중에 이익 났을 때 계속 팔게 되면 1년이라도 기다렸다 이익 나서 팔면 계속 돈은 늘어납니다. 3년, 5년 지났을 때.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종목 증투에 보면 종목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5종목 다. 그런데 매수 시점이 조금 좀 더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투자를 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매매는 한 전체 자금의 한 30%만 가지고 매매하시고 70% 정도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쌀 때 사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쌀 때라는 것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결국 가지고 있으면 바닥 월봉상으로 보면 바닥권에 사시면 1년 동안 거의 30% 5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세월호부터는 싸게 사서 이익이고요. 바이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세월호부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그러면 어떤 밥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세월호부터는 한 줄 밥상은 영양가가 별로 없는 반찬 수만 많은 밥상이다. 그래서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건 가짓수는 많아서 보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영양가가 있어야 결국은 튼튼하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가를 좀 더 가지자. 그래서 보고요. 그래서 세월호부터는? 네, 세월호부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익을 실현하자. 일단 이익 실현하셔서 비중이 15%니까 이익 지금 현재 한 뭐 20% 이상 수익 났어요. 이익 실현해서 이 이익금 가지고 이익금 아니라 판 매도 자금 가지고 대형주를 사든지 아니면 확실한 중소형주 중에 여기 있으면 물 타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월호부터는 이렇게 이익 실현하자는 것은 왜냐하면 이 회사가 플렉시블 PCB 자동화 장비랑 그다음에 TSP 윈도우 글라스 이쪽에 가공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결국은 국내 시장의 거의 독점입니다. 독점인데 그럼 독점이라면 결국은 이 업황 자체가 좋아져야만 이 회사도 성장을 하는 거죠. PCB 쪽에. 그런데 이 업황 자체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침체돼 있는 거죠. 자체죠. 그래서 상반기가 매출을 보게 되는 작년 대비해서 한 50%가 줄었어요. 매출액이.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표이사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시장에 그런 걸 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상반기 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도 그렇고요. 향후에 실적이 개선되면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실적 개선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어떤 이슈 테마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으로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요, 바닥에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익 실현하자. 그래서 목표가를 그냥 10,000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익 실현하자. 그러고 다른 분들은 건드릴 필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손절가는 9,4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나이백. 이 종목도 한 16%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나이백은요? 나이백은 슈퍼에 나서 빨리 이제 그 다음에 이익 실현할 종목이다. 그래서 뭐 식사하면 수프 먼저 먹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챙기자. 그래서 여기에 나이백은 이제 9,300원 사셨으니까 이익 중이죠. 그래서 이익 중이니까 근데 비중이 사실은 20%씩 이렇게 15% 사서 비중 20% 이익 나봤자 전체 계좌의 4%밖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종목은 예를 들어서 한 30% 깨져 있으면 결국 먹은 가지고 깨진 거 메꾸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중은 조금 더 실었으면 좋을 텐데 사는 시점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치아 미백제라든지 치과용 골 이식제 하는 이제 의약품 제조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8월달에 러시아에 화장품 수출이 들어갔죠. 에센스라든지 크림, 마스크팩 이쪽에 품목 허가를 받아가지고 향후에 이제 수출을 계속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있어서 그때 상한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향후에 성장성 때문에 갔는데요. 결국 화장품하고 화장품 관련주죠. 치과용 치과 병원에도 이제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데 현 상태에서 상반기 매출액이 13억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거의 13억짜리는 이제 말 그대로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거죠. 영업이익도 3억 적자고요. 순이익도 6억 적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한다면 단가가 높습니다. 이제 9,300원 산다는 것은. 그러면 9,300원 사서 만약에 한 3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도 사놓고 내려가도 사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산 거죠. 16,900원까지 갔다가 7,900원 내려오니까 이제 그러면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요. 물론 산단가 지금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12,850원 찍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의 전고점이 16,900원대로 돌파하고 다시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 봄에 다시 사더라도 빠지면 다시 사자. 그래서 지금은 반등할 때 매도한다. 그래서 매도 가격이 목표가 12,300원이다. 그래서 12,000원 내려가면 일단은 파시고 이익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확 빠지면 11월에는 뭐 실적 보고 여러 가지 확 빠지면 그때 다시 사든지 하는 지금 현재는 이익 실현하자 그런 전략입니다. 네, 일단 두 개를 놔봤는데요. 식전주 딱 마시고 에피타이저 쓱 먹고 이제 메인 메뉴가 나올 차례인데 왠지 여기서 삐끗하지 않을까 싶네요. 모나리자입니다. 현재 10% 이상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모나리자는 어디다 놓을까요? 모나리자 뭐 별로 놀 데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이것도 팔아야 된다. 그래서 디저트? 마지막 네. 자, 모나리자는 이제 화장지죠, 그죠? 위생용 화장지, 뭐 인쇄용 화장지, 여기는 위생용 화장지 중에서 화장지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지 만드는 업체들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설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존의 화장품, 킴블부터 해서 화장품 회사들 기존에 다 점하고 있죠. 점하고 있는데 모나리자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가열돼 있습니다. 가열 경쟁이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장지 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이런 데 예를 가면 1+1 행사 다 하고요. 네. 일반 마트에서도 가장 싸게 1+1 행사하는 것은 슈퍼마켓도 화장지 쪽이죠. 세탁세제, 화장지 이렇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가열돼 있기 때문에 판매 단가 인상이 쉽지 않고요. 그래서 판매 단가가 계속 ASP가 평균 판매 단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액도 많이 줄은 299억이고요. 개별 기준으로 개별 기업 기준으로 그럼 영업이익이 15억이고 영업이익률이 4.9%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영업이익률 6%대 나왔거든요. 그 영업이익률 한 2% 포인트 줄었어요. 그만큼 판매 단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화장지 관련된 는 이제 티몬이라든지 뭐 쿠팡 이런데 이제 쿠팡이라 이런데 보면 모바일 쇼핑 앱을 통해서 하면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이제 대형마트가 훨씬 더 싸게 판매하거든. 그만큼 경쟁이 격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P 단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현재 좀 손실이지만 그래도 반등할 때 뭐 본전 근처 가시면 일단 팔고 다른 종목 하시죠. 이렇게 요런 걸 모나리자 같은 거 팔면 다른 종목 중장기로 좋은 종목을 팔아서 그쪽에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중성주 좋아하시면 손절가 4,700원입니다. 모나리자 하면은 저는 딱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네네. 떠오르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별로. 네, 중국도 네. 마찬가지죠. 지금 그에 대한 매출액이 확대가 거의 쉽지 않은 상태고 결국은 중국에서는 내수 시장이 확대되지만 그 내수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지 쪽에 이게 그렇게 경쟁력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서 이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나리자도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짚어보겠습니다. 거의 매수가고요. 현재가 비슷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는 어디에 놓을까요? 위메이드는 일단 파스타 정도 네, 맛있는 파스타요. 종목입니다. 네. 파스타 애들도 좋아하지만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냥 위메이드 이렇게 게임주 중에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 내려왔을 때 팔 필요 없어요. 손절할 필요도 없고 게임주, 엔터주, 바이오주는 적당한 가격에 샀을 때 향후에 어떤 모멘텀으로도 쉽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갔다 금방 손절하고 올라갔다 금방 이익 실현하면 이 게임주나 엔터주, 바이오주는 주로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열혈전기는 열혈전기죠. 열혈전기는 흥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관련된 열혈전기 말 기존에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IP가 많습니다. 기존 인기 있던 게임 그 IP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계속 히트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실적은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 나오지 않겠나. 근데 실적이 좀 나와봐야 하는데요. 위메이드는 늘 실적이 좋다고 그러는데 뚜껑 열어보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지금 흑자 전환이 되면 내년부터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4분기에 신작 모멘텀이 몇 개 출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사야 될 구간이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예상 EPS 올해 90원밖에 안 되지만 내년엔 한 2,300원 이제
그 내년 기준으로 PBR 1.6배. 앞으로 뭐 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나. 지금 2,300이라는 내년 예상 실적으로 46,000은 PER 20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 상승률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우로이도 한 내년 기준 8.5%니까 그지 밑에 내려갔을 때 그냥 팔고 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수익이 한 20, 30% 나면 그때 파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55,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고 보유 관점입니다. 손절가는 43,000원. 네. 처음으로 보유 의견을 가진 종목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는 좀 더 긍정적인 관점 유지해도 될 것 같다고 보셨네요. 마지막으로 바이오랜드입니다. 현재 포트에서 가장 좀 말싸움 꾸러기예요. 현재 30% 가까운 손실 보고 있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바이오랜드. 스테이크요? 바이오랜드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니까. 그리고 핵심이죠. 네. 그리고 뭐 고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주가가 올라갔다 빠져서 그런 개념이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이고요. 이 바이오랜드가 지금 이제 화장품 원료가 한 58% 정도 매출 비중에 차지하고 이 화장품 원료가 주로 고기능성이라서 기능성 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수익성입니다. 그리고 식품 원료가 24% 되고 의약품이 5%, 의료국이 14%. 결국은 화장품 원료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장품 알부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히알루론산, 휴메덱스처럼 이제 보습 쪽이고요. 마취연, 항염 기능성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좋은 게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매출은 안정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추가적인 계속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EPS가 올해 기준 보면 93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27배 정도 되지만 PER 기준으로 내년에 매출 EPS 한 1,100원 정도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어떤 이 기능성 원료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PBR도 2.5배예요. 내년 기준으로. 그러면 PBR 기준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ROE도 12.5% 장기 투자해도 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목표가를 지금 현재 26,000원대인데요. 물론 매수 단가가 35,000이니까 높습니다. 그죠? 네. 높더라도 충분히 길게 가면 충분히 그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2,000원까지 본다. 그래서 네. 32,000이고요. 뭐 손절하고 싶으면 32,000 한 10% 내에 갔을 때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인데 그리고 장기 투자니까 해도 네. 되는 종목이니까 보유니까 만약에 다른 종목을 사서 좀 추가 매수를 좀 빠지면 다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아마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3분기 실적 나왔는데 사실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 부분은 왜 그랬던 거죠? 3분기 실적은 네. 당연히 대다수 이쪽에 화장품 쪽이요? 이제 네. 관광객 줄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좀 3분기 안 좋았습니다. 안 좋더라도 아모레퍼시도 마찬가지로 대다수 4분기부터는 회복되는데 본격 회복 1분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시세가 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년 1월까지는 많이 빠지면 오히려 물 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손절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루하다 싶으셔가지고 네. 지금 작별 인사를 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네요. 저희가 5가지 반찬을 좀 빠르게 상위에 놔봤는데요. 이제 조금씩 바꿔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수정 레시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수정 레시피 어떤 종목을 이렇게 사랑보다도 이제 투자 습관을 좀 바꾸시고요. 중성주 매매는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3배, 10배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 종목을 사서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10% 먹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습관이고요. 그래서 중성주 매매는 지금 월봉을 보시고 월봉의 박스권 돌파하면서 성장성 있는 종목을 사놓고 그냥 처박아도 되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박스권 돌파시 매수하시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권유해드립니다. 그리고 대형주 비중 한 50% 늘려야 되지 않겠나. 당분간 연말까지 수익을 좀 내시려면 대형주 비중을 좀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 판자금을 대형주로 매매하시다 다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그때 소형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도 자금은 이제 LG전자라든지 LG화학, LG, 그다음에 LG유니트 이런 쪽으로 LG그룹주가 지금 가장 그룹주 중에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추세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형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트밥상은 좀 여러 개의 반찬을 가지고 현재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정리 의견,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더 잘 익혀서 맛있게 요리하셔서 또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호 로봇인데요. 현재 수익 좀 내고 계시는데 이제는 슬슬 매도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10,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9,400원 제시했습니다. 나이백도 매도 의견입니다. 12,300원 목표가 제시됐고요. 손절 라인은 9,900원입니다. 모나리자는 현재 손실 보고 계세요. 이 종목 매도 의견이고요. 5,600원,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정리하자라고 판단을 했네요. 손절 라인은 4,700원입니다. 위메이드와 바이오랜드는 동일하게 보유 의견이 나왔고요. 위메이드는 5,5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43,000원. 네, 위메이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55,000원이 목표가고요. 손절 라인이 43,000원입니다. 바이오랜드는 32,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20,000원 제시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종목들 내 종목은 언제 봐주나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좀 올려주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큐밀러스 님도 종목 고민 신청을 좀 올려주셨고, 스커트 사랑님께서도 좀 신청해 주셨는데 이보다도 더 일찌감치 올려주시고 지금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4627번님의 유한타증권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또 오랜 기간 속을 썩여서 반등을 하더라도 사실은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도 6,200원에 사셔가지고 비중은 70%까지 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손실권입니다. 유한타증권 현재는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4,000원권 위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4,000원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주봉 보니까 최근에 좀 아찔하네요. 일봉으로 보니까 또 바닥권 다지고 올라오고 있고요.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 가보겠습니다. 정재웅 부지점장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네, 증권주 오늘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데요. 매수가가 높아서 그런지 아직 손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이제 증권주들 전반으로 본다고 하면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 증시가 지난 8월 급락 이후에 상당 부분 지수는 낙폭을 만회했지만 증권주들은 여전히 낙폭 빠진 상황에서 그 낙폭을 만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대금의 감소이고요. 증권업의 가장 크게 큰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탁 수수료죠. 위탁 수수료 부분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를 해줘야 증권사 수익성에 호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지수는 반등이 나와도 증권주들 좀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증권업 전반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최근 한 3, 4년 정도는 매년 같은 모습이었죠. 다만 증권주들이 한 2년, 3년 정도의 구조조정을 각사별로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회복이 됐고 수익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시장이면은 증권사들이 수익을 못 냈겠지만 구조조정한 이후에는 수익을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이런 그 경쟁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증권주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한타 증권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증권주 쪽이 더 매력적인가를 볼 때에는 유한타 증권은 보다는 다른 증권주들이 더 매력적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 쪽에 강점이 있지만 최근에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단기간 내에 다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면 증권주들이 반등을 할 때 유한타 증권보다는 다른 증권주들의 반등이 더 강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유한타 증권을 지금 다른 증권주로 교체하는 방법도 상당히 고려해볼 만한 전략이다 판단이 들고요. 만약 유한타 증권을 고수하게 된다고 하면 반등의 매폭치는 한 5,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보다는 보유 전략을 보내드리겠는데 손절가는 직전 저점 이탈하는 3,7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장세 속에서 중소형주는 또 종목별로 움직이죠. 이슈 나오면은 뭐 며칠째, 뭐 3일, 4일 상한가 가는 거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일경산업개발이라고요. 오늘 신청 들어온 이 종목은 어제도 상한가, 그리고 그 전거래, 지난주 금요일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 단기간에 상당히 좀 크게 수익 내고 계세요. 30%나 수익 보셨는데요. 9262번님이 2,1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자금이 조금 크시다면은 엄청나게 수익을 좀 내신 거죠. 지금 일봉으로 좀 바꿔보면은요. 보이시죠? 두 개의 장대 양봉이 보입니다. 이때쯤 2,100원쯤인데 상당히 용감하신 결정을 해서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쉬어갑니다. 이제는 좀 수익 실현을 할 때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부지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경산업개발 최근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는 이슈나 재료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보면 지난 3개년도 연속 적자이고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것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이유라고 하면 최근에 기사 내용들 또 공시 내용들을 보면 타법인 주식 매입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쪽에 그 타회사를 M&A 하거나 이런 타법인을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격 딜이라는 것이 대야 성사가 된 거니까요. 중간에 또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타법인이라는 게 어떤 법인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리무중한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주가의 등락,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보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매매 타이밍은 그렇다고 하면 오늘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장중에 지금 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가까지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하면 절반 이상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을 본다고 하면 본업 자체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판단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수익 버티면 수익 실현하는 것 관점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 저가로 끝나면 전량 매도를 하시고 이런 식이면 한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진단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희 증시타파를 출발하기 전에도 중간중간에 좀 게시판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게시판을 보다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메일이 해킹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티누나이님께서 저희 시작하는 시간에 게시판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보습에 신경 써야겠어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제가 증시타파에서 또 심심타파 내용을 준비한 이후에 이 글을 보니까 내 메일을 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날씨 정말 추워져서 밤에 긁느라 잠 못 주무신다라는 사연을 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심심타파 넘어가 보죠. 봄, 여름엔 안 그랬는데 확실히 이 몸이라는 게 무서운 게 날씨의 변화를 몸이 더 먼저 압니다. 여름 이럴 때는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면은 이제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면서 밤에 또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요. 이렇게 가을철에 왜 피부는 건조해지는 걸까요?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이 여름 같은 경우는요, 습도가 70%, 80% 정도 되는데요. 가을철에는 60% 정도로 습도가 여름에 비해서는 10도, 20도 정도 상당히 좀 낮습니다. 따라서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 속의 수분 함량도 15%에서 20% 정도로 여름에 비해서 월등히 좀 낮아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피부에
가끔 이 화장품 선정 같은 거 보면은 피부 장벽을 세워라, 뭐 피부 보호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피부에는 그 막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얇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상당히 좀 건조하게 느끼는 거죠. 건조할 때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보습제입니다. 일명 화장품, 그 가운데서도 보습 성분이 뛰어난 제품들이 시중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보습제라고 모두 다 같은 건 아니죠. 뒤에 성분을 좀 보셔가지고요. 별로 이렇게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분들 있잖아요. 뭐 첨가물이나 보존제 같은 게 들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피부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좋지가 못합니다. 뒤에 성분 보시고 보습제를 적당한 것, 그리고 또 내 몸에 이로울 만한 그런 보습제 선택하셔서 몸 전체에 좀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도 조금 더 쉬운 방법을 보자면은 바로 세안입니다. 세안한 이후에 얼굴이 건조하신 분들은 바로 좀 당긴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화장대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도 피부에 있던 수분이 날아갑니다. 화장실에 뭐 미스트라든지 오일 제품을 놓고 세안한 이후에 바로 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세안하고 나서 3분이 지나면요, 피부 수분의 70%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손실을 막으려면은 가급적 이 시간 안에 활용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실내 쾌적한 환기를 위해서는 날씨 추워지니까 온풍기도 상당히 좀 많이 트시죠. 잠깐 춥더라도 중간중간에 물을 넣어서 환기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습기 활용해 보시면 더욱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하는 것은 피부에도 그리고 몸에도 상당히 좋죠. 하루에서 7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또 이 가렵지 않은 그리고 또 상쾌한 그런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분들 종목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드릴게요. 먼저 큐밀러스님의 종목입니다. 광림, 한창 핫했죠. 쌍방울 갈 때 막 한참 막 움직이다가 저는 최근에는 좀 안 본 것 같거든요.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4,800원에 비중 50% 담아주셨고요. 많이 오르고 나서 사셨나 봐요. 현재는 4,000원 밑돌면서 손실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과연 다시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부지점장님, 이 종목 최근에 상승 빠르게 반납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이 종목을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광림 하면 이제 본업은 특장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차라든지 청소차 뭐 이런 특장차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업 쪽에서의 성과는 그렇게 양호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4년도, 15년도 쪽에서 보면 그 매출액은 나오지만은 영업이익 부분은 겨우 뭐 소폭 흑자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 순이익 쪽은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 손익분기점을 오르내리는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광림이 본업 가지고 주가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최근의 주가의 상승은 쌍방울 주가와 연동이 되고 있죠. 그 이유 자체는 광림이 이제 쌍방울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지분 매입 100억 정도 이렇게 지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쌍방울과 주가에 연동이 되고 있는데, 만약 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산 가격 본다고 하면 이건 뭐 쌍방울 이슈로 산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광림을 살 게 아니고 쌍방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되고, 그럼 쌍방울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살만한 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로 인해서 향후에 중국 사업 이런 부분을 이슈로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좀 조정 국면이죠. 쌍방울 더 빠지면 광림은 손절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쌍방울 주가 올라오면 광림은 어느 정도 손실 줄이는 차원에서 나오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광림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쌍방울을 하시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광림 4,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쌍방울 주가와 연계가 되겠지만 쌍방울 주가로 볼 때 쌍방울이 한 2,900원, 그러니까 3,000원 이탈하면서 2,900원 아래쪽으로 밀리면 2,500원대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주가가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광림 주가는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목 광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요, 반가운 얼굴 가운데 은하수님 여행 갔다가 오셨다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서 주식 투자 외에도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재미난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얻었던 스트레스도 훌훌 틀어버리는 그런 게시판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닥 지수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다시 상승 전환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응원하면서 저는 마무리할게요. 내일 이 시간도 놀러오세요.